자, 이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자, 보시면은요.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 유리수면 c가 유리수면요.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a 플러스 q 루트 m 그 다음에 a 플러스가 아니고 p 플러스 q 루트 m이 되고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켤레꼴로 나타나게 돼요. 무리수가. 왜냐면 합도 유리수가 나와야 되고 곱도 유리수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야지 유리수가 나오고 이것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도 유리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켤레꼴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가 실수예요. 실수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다른 문자로 쓸까요? 그냥 같은 문자로 씁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P 플러스 QI가 되고요. 얘는 P 마이너스 QI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조금 차이점은 뭐냐? PQ는 여기서의 PQ는 유리수입니다. 여기서의 PQ는 유리수예요. 근데 여기서의 PQ는 실수입니다. 실수.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십시오. 자, 이게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노트 문제를 한번 봅시다. 거기 노트에 보시면 자, 노트에 보시면은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루트 3이다. 한근이 1-루트 3이다.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돼?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3i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냐? 나머지 한근은 1-3i.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얘랑 부호 반대, 얘랑 부호 반대. 켤레꼴로 나타나게 된다. 이해하시죠? 자, 대표 유형 문제 보죠. 대표 유형제를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어떻게 돼 있냐면 0에 한근이 b 플러스 3i래요. 알겠죠? 한근이 b 플러스 3i래. 이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b는 뭐냐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근도 뭐가 돼? b 마이너스 3i가 돼요. 이렇게 b 마이너스 3i.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b 플러스 3i랑 b 마이너스 3i를 더하면 얼마가 돼? 2b가 되죠. 두 근의 뭐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거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보죠. b 플러스 3i.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b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b제곱 플러스 9.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얼마가 돼? 10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9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자, 실근의 부호에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 판별식을 d 한 다음에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그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분의 c도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이 이제 음수래. 두 근이 음수일 조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거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뭔지 몰라요. 이거 지울게요. 이건 뭐가 될지 모릅니다. 두 근이 음수인 경우. 근데 확실한 거 a분의 c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두 근을 곱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돼 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될 거고 a분의 c는 양수가 되죠.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근의 서로 다른 부호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부호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이 합이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잘 모르고 두 근의 곱, 얘만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다른 부호가 되면. 자,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서로 다른 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므로 판별식이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4번에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 중에서 양근의 절대값이 크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건 쓰진 않을게요. 요거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양근의 절대값하고 음근의 절대값이 중에서 양근의 절대값이 크대. 그러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때요? 더 크죠? 0보다 크겠죠. 음근이라고 했으니까 a분의 c는 뭐가 돼? 0보다 작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이번에는 음근이 크대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b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역시나 얘도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판별식은 역시나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 근만 0이다. 한 근만 0이면 한 근만 0이다. 한 근만 0이 되면 a분의 c가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0이에요. 한 근이 0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겠어? 0이 나와야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노트 문제를 봅시다. 노트 문제. 예제를 좀 보면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배의 n-1x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라고 돼. 두 근이 모두 양이래.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양이란 얘기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거해서 두 근의 합 a-1, n-1이죠.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2에 n-1이 어떻게 돼?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양수가 돼. 그러면 요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1-m이 0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이제 m이 넘어가면 m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가요? m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m 플러스 3도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두 근의 곱도. 그럼 1도 넘어가면 m은 뭐가 돼요? 3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럼 공통범위는 얼마야? 얘죠, 얘. 얘가 공통범위죠. 그지? 얘가 공통범위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 n-1이 음수가 나와야죠. 그죠? 얘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n-1이 뭐가 돼요? 1-m이죠? 1-m이 음수가 됩니다. 그럼 m은 어떻게 돼요? 넘어갔으니까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뭐가 되어야 돼요?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겠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가 돼서 m은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 요놈하고 요놈의 공통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요놈하고 요놈의 공통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네요. 이렇게 해결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를 보시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서로 다른 부호. 자, 서로 다른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겠어요?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이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근만 0이래. 한 근만 0이면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0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m은 얼마가 되냐? 3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봅시다. 또 하나 문제.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는 얼마래요? 0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a 값을 구해라. 자, 1번
순서는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문제랑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두 근이 모두 양이다. 그럼 2a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고 a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럼 a는 뭐가 돼? a는 양수.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공통범위 누구에 해당돼요? 얘죠, 얘. 얘가 0보다 큰 거.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음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이 2a인데 이게 음수가 돼야 돼. 0보다 4가 돼. 근데 a 플러스 2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공통범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야 돼? 곱하면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자, 이번에 한 근만 0이래. 한 근이 0이면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하나 문제 있는 거. 자, x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래요. 요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의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양근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두 근의 합이 이건데 이게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 중에서 음근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는 4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건 얘 넘어가면 a는 뭐보다 커?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응?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니까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지. 그래서 1로 넘어가면 a는 3보다 크다. 그럼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공통범위가 자 보시면은 얘는 4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이죠. 얘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부동호가 반대입니다. 양근의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아, 이게 2번이네요.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1번이 되겠네. 이번에는 양근이 더 큰 거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그죠? 0보다 크다. 그죠? 지금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하겠습니다. 그럼 크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찌 됐건 또 하나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도 음수가 돼요. 그럼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범위가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고요. 3보다 크다니까 이 범위가 되죠. 그죠? 요 범위. 그럼 어떻게 된다? 3a 4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에요. 그 절대값이 서로 어때? 같다가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부호가 같은데 지금 부호가 다른데 그 절대값이 같다라고 돼 있으면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야? 4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돼도 4가 나오고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면 이번에는 또 하나 보시면 자,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x라고 돼 있고 플러스 a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큰 거면 부근의 합 1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돼요. 그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지금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a제곱 빼기 4도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a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호가 반대가 돼야죠. 그럼 a제곱 빼기 1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a는 1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어차피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세 번째. 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문제를 봅시다. 대표 유형 문제. 대표 유형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어 a가 음수라고 되어 있고 b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 c는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의 c는 0이다.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큰 거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지금 a가 음수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곱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가 나와. 그럼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반대란 얘기야. 얘가 지금 얘는 부호가 지금 0보다 작다가 아니겠네요. 왜냐면 봐봐요. a가 음수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고 c가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잖아. 얘도 음수고. 그럼 음수분의 음수니까 얘는 양수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나와. 그럼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근의 합을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죠. 음수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지. 왜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해 가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음수 나와서 0보다 크다가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의 부호는 서로 같습니다. 모두 양이고 모두 음이다가 아니죠. 그럼 음근 하나, 양근 하나를 가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같은 부호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아니겠네요. 그쵸? 두 근은 모두 양이 나오거나 두 근은 모두 음이 나와야 돼. 그지? 서로 다르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두 근의 합을 구했어요. 합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a분의 b, 이게 뭐가 나와? 0보다 크다가 나와. 그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니까 두 근은 모두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냐? 양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다르다. 그죠? 서로 다르다. 두 근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두 근이 만약에 같으면, 그죠? 두 근이 만약에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A가 음수, C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니까 이거는 두 근이 모두 부호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지금 뭐예요? 두 근의 합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의 합이 양수면서 부호가 같은 거니까 모두 양이고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봅시다. 그 다음 대표 유형을 보면은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요거의 근이 모두 음수래요. 이거의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a가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면 2ab가 얘가 음수잖아요. 두 근의 곱 2ab라고 하지 말고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가 양수가 돼야겠죠. 그지?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b가 양수야. 두 근의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b값의 범위는 이해하여?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a가 양수라 그랬어요. 응? a가 양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돼?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쵸? 모두 음수일 때.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b는 그럼 일단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알겠어요?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봐봐. 두 근이 음수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었어. 그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b가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래? 마이너스 2ab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4ac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면 얘는 a제곱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럼 얘 넘어가면 b는 어떻게 돼? a제곱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럼 a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 4번이겠죠. 그지?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2차 방정식. 자, 2-k 여기 x제곱이라고 돼 있고 플러스 2kx 플러스 1은 뭐라고 돼 있냐면 0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는 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면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죠.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그죠?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야? 2-k가 뭐가 돼? 음수가 돼. 그럼 어떤 범위가 나와? 넘어가면 k는 2보다 크다. 요게 하나가 나와요. 그죠? 서로 다른 부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4k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까요? 4에 2-k 얘는 0보다 커야죠. 그치? 그럼 얘는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4로 약분시키면 k제곱 더하기 k-2는 0보다 크다. 그러면 k 플러스 2 k-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k는 1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겠네요. 그죠? 요거를 만족한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실수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부호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k는 2가 되면 안 돼요. k가 2가 돼버리면 걔가 어떻게 돼버려요? 1차식이 돼버리지. 그치? 1차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쓰면은 이거 제곱시키면 4k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c 쓰면 4ac죠. 4ac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부호라고 됐으니까 판별식 쓴 거니까 이런 범위를 가지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범위는 2보다 크다. 그럼 몇 번이 돼?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차랑 복 2차랑 3차 상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고차 방정식은 무슨 뜻이냐면 3차 방정식 차수가 3차면 3차 방정식이고 차수가 4차면 4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인 방정식을 얘기를 합니다. 고차 방정식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3차 이상. 알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3차 이상인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풀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수분해 되면 다음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A, B, C 첫 번째 A, B, C가 0이래. A, B, C가 0이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거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 D가 0이면 두 번째 A, B, C, D가 0이면
a가 0이거나 이거 똑같이 쓸 거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누가 0이야? b가 0이거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요. 일단은 따로 쓰면요. 이거 따로 씁시다. 응?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부터 쓸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은 x 플러스 a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 되는 거면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 플러스 a의 뭐가 되냐?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맞네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고 치환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노트 문제를 좀 보죠. 노트 문제. 노트 문제를 보시면 다음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예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의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이걸 뭘 써요? 근해 공식을 써도 돼요.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얼마입니까? 1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빼기 8 x세제곱 빼기 8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실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의 실근은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은 b제곱 이거 2a죠. 그죠? 근해 공식 쓰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얼마야? 4 빼기 4ac 16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돼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또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돼 있죠. 요거의 해를 구해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그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요거를 t로 바꾸란 뜻이에요. 치환하라고 좀 전에 있었잖아. 그죠? 얘를 치환을 하라는 뜻이니까 얘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t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t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t는 뭐가 돼요? 2. 요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요.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x가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0인 거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그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1이죠. 1 마이너스 4ac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1 그래서 근이 요렇게 결정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형 문제를 한번 보죠. 대표 유형. 대표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표형을 보시면 자, 대표형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x 4제곱 빼기 7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7x는 0이라고 돼 있죠. 요거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근은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뭐라고 돼 있냐? 베타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라고 돼 있는데 요거 x 세제곱을 한번 묶어봐요. 그럼 얘는 x 빼기 7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x로 묶어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7이 0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누가 공통근이냐? x 마이너스 7로 묶어요. 7로 묶었더니 그럼 얘는 x 세제곱 빼기 x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시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이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근은 누가 돼? 7이 되겠죠. 알파는 7이에요.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다? 8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어요?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고 아니면 뭐 2차식이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차 방정식에 대해서 봅시다.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거기 보면 AX의 4제곱이라고 돼 있고 BX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짝수 차수의 항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차수가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어? 차수가 C 같은 경우는 C 곱하기 X의 영승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X제곱을 치환합니다. 뭐 A로 치환하셔도 되고 T로 치환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해서 푼다. 자, 이게 뭔지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트 문제 봅시다. 노트 문제를 보시면은 x의 4제곱 빼기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죠? 여기서 x제곱을 t로 바꿔요. 알겠지? 이걸 t로 바꿔. 그럼 x제곱을 t로 바꾼 거니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근데 x제곱이 t였잖아요. 그죠? x제곱이 t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x의 4제곱 빼기 12x제곱 플러스 16은 0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얘는 뭐 4랑 4로 하든가 8하고 2로 하든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을 해서 풀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를 얘를 말이죠. 이거 좀 씌울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제곱을 뭘로 바꿔요? t로 바꾸면 얘는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봐봐요. 얘를요. x의 4제곱 더하기 16 빼기 12x의 제곱은 0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x제곱 더하기 루트 1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2루트 3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16이 되고 마이너스 2루트 3x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맞춰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얘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루트 x제곱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2 루트 3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16은 12x제곱이 돼요.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일로 넘기면 11x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이 뭐가 돼? 11분의 16이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루트 x제곱 플러스 16이요. 2 루트 3x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도 역시나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6은 12x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11x제곱이 되는 거고 똑같죠? 그럼 x제곱은 11분의 16.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나와요? 같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 형태.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형 문제를 볼게요. 대표형. 대표형을 보시면 자, 대표형 문제를 보면은 x의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x제곱을 역시나 t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t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t-4 t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얘는 허근이 아니죠. 누가 허근입니까? 얘가 허근이에요.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그죠? 모든 허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고차 방정식까지 푸는 방법, 고2차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상반 반정식과 그다음에 이제 3차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